브리즈번이랑 멜번의 가장 큰 차이가 약국 브랜드거든요. 이제 멜번은 그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라는 브랜드가 거의 꽉 잡고 있고 네. 저는 브리즈번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또 보이는데 다른 약국 브랜드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 리튼하고 오랄 이그잼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패스해야 이제 파마시스트가 되는 건데 리튼 이그잼은 제가 지금 문제 개수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한 75문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60% 이상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오라 이그잼은 롤플레이를 하는 건데 스테이션이 3개인가? 3파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OTC 파트, 두 번째는 이제 약사 법에 대한 거, 리걸 이슈에 대한 거, 세 번째는 하스피럴 세팅에 대한 건데 저희 2편에서는 이제 졸업 후의 계획이랑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현재 약사 시험을 준비 중이시고 계시니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랑 같이 485 졸업생 비자를 준비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졸업을 해서 졸업생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호주 면허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한 번씩 와서 일도 하고 싶고 호주 뭐 경험을 쌓는 건 좋으니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은 졸업생 비자가 좋아서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서 졸업생 비자를 지원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뭐 주변에서 졸업생 비자는 혼자 신청해도 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청을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법무사님을 알아보다가 여기 먼저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485 졸업생 이제 비자를 취득한 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이후에 미래의 목표가 어떻게 지금 되실 것인지. 제 지금 당장 한 1, 2년 안으로는 한국에서 약사 면허를 따고 호주는 약사 면허를 매년 갱신해야 돼요. 150시간씩 일을 하면서 최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호주에서 면허를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한국 약사 면허를 따면 호주에서도 한 번씩 휴가 가는 개념으로 호주로 여행 가서 일을 하면 왜냐면 150시간이면은 풀타임으로 한 달 정도인데 한 두세 달 잡고 일하면서 여행도 하고 하면서 약사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호주 약사랑 한국 약사 이렇게 둘 다 하고 싶어요, 지금은. 지금 현재 그러면 약사 시험을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 중이신지. 외국 약대 졸업생들 한국에서 예비 시험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본고사를 칠 수 있는데 전 지금 예비 시험을 준비 중인데 예비 시험 합격률이 정말 낮거든요. 1회 때는 5%. 근데 최근에가 20%인가 16%가 20%? 아무튼 정말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낮다 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힘든 이유가 과목 수가 정말 많아요. 25개? 호주에서는 약사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한국에서도 그 영역이 다른데 약간 한국은 조금 더 딥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호주는 조금 더 실질적인 거를 요구하는 것 같고 한국은 좀 더 이론적인 거를 정말 깊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사실 항암제 파트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얕게 해요. 왜냐면 거기는 프로토콜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도 오픈북이고 암기해야 될 것까지는 없는데 한국은 그 항암제 뭐 메커니즘이나 종류 뭐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깊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사 시험을 보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랑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주에서 면허를 따야 되고 네. 호주 면허가 나오면 이제 한국 준비를 하는데 근데 보통 한국에서 하는 학원들은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인강으로 제공은 되긴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실제로 준비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초에 시험을 보는데 6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그때 원서 접수할 때 이제 졸업장이랑 면허가 다 있는 상태여야 되고 호주는 11월, 10월에 학기가 끝나면 이제 한국에서 6월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합격을 그 짧은 기간 안에 하기 힘드니까 막 2년, 3년도 하시던데 근데 또 호주 학생분들이 유독 합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혹시 저도 모르겠는데 약간 좀 호주 대학교가 너무 힘들었어서 약간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해봤기 때문에. 호주는 워낙 대학교 졸업하는 게 힘들었어서
그대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또 호주에서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약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고 있으신지, 그리고 공부가 현재 이제 한국에서 해왔던 게 아니니까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랑 다른 게 과목을 분리하는 게 많이 달라서 그런가 과목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도 분명 들었던 말은 많아요. 근데 좀 더 세세하게 세분화돼서 과목이 많은 거고, 세세하게 과목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암기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암기할 게 뭐 한 과목당 뭐 PPT 뭐 400장, 500장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과목이 정말 많고, 그리고 한국말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영어로 다 적혀져 있으면 좀 더 쉬울 텐데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게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기. 왜냐면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공부하시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지금 두고 있고, 또 시험이 언제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사이클이 10개월 정도거든요. 근데 네. 뭐 그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지면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제 한 번에 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7월 초가 시험인데 아직 날짜는 확실히 안 나왔고, 보통 7월 초에 예비고사, 1월 말이나 2월 초에 본고사, 이제 다 한국 학생들도 다 같이 보는 본고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시험이 있어요. 호주에서 이제 약대를 졸업해도 한국 약사 시험 통과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통과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제 주변에 혹시 통과하신 지인분들이 있으신지, 그분들이 해주신 말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통과하신 분이 제 주변에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 주변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계신데, 근데 다들 정말 연락도 다 끊고 공부에만 매진해가지고, 왜냐면 호주는 학기가 10월, 11월에 끝나다 보니까 보통 이 시험을 8월 말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몇 달 뒤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는 생각에 진짜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 집중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주말을 쉬고 이런 공부도 아니고 그냥 아침 뭐 8시부터 뭐 밤 뭐 1시, 2시까지 그냥 공부만 하다가 자고 공부만 하다가 자고 이런 생활을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짧은 시간 해야 되니까 솔직히 암기량이 너무 많아서 다 암기 못하고 약간 포기하는 과목도 있는데, 전 아직 뭘 포기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한 상태인데 일단 끝까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포기하는 과목도 있고, 이게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이 40초에서 50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면은 알고 모르면은 바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험 구조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이론을 많이 익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객관식이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정확히 몰라도 되고 그냥 키워드가 주어지면 그 키워드에 맞는 것만 딱딱딱 찍고 넘어가는 구조라서. 호주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주에서 약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만 매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의 삶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많이 달랐거든요. 저는 호주는 되게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제가 공부할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여유를 딱 그렇게 즐기지도 못한 것 같고, 근데 분명 주변에 즐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제가 너무 쌓여있다는 거에 그 마음의 안정이 없어가지고 잘 즐기지 못했는데, 근데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 같이 공부하면서 노는 거 있잖아요.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놀면서 공부하고 이러는 재미가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가 아무래도 이제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막 K-팝 이런 게 엄청 유행하니까 호주는 한국인을 일단 엄청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거에 베네핏을 많이 봤는데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친해지고 싶어 했었고, 저는 그 사람들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 걸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친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 호주 생활을 즐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호주인의 삶보다는 호주에 사는 유학생들의 삶을 좀 더 즐긴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점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셨는지. 저는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저 솔직히 거기 가서 여유 없이 살다 보니까 뭔가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이 치안이 좋고 또 외국은 뭐 치안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주변 친구들 보면 다들 뭐 잘 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조금 못 즐긴 게 아쉽고, 뭔가 제가 약국 일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약국에는 현지인도 많으니까, 근데 제가 현지인들이랑 마지막에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국 일을 빨리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는 게, 현지인들과도 정말 빨리 친해질 수 있고, 약국 사람들끼리도 친해지면 같이 많이 놀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약간 삶의 재미를 찾는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호주에서의 삶이나 아니면 유학에 조금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웃고잉한 사람 있잖아요. 조금 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약간 발표에 대해 당연히 한국 교육 과정에서 컸으면 그게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시도해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호주 공부에서 재미를 느낄 것 같은 게, 제가 1, 2학년 때는 정말 용기도 안 났고 영어를 못한다는 그 생각에, 그래서 뭐 조별 과제를 해도 저 혼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3, 4학년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약국이라고 하면서 발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재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그런 거를 그래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것 같고, 또 힘들어하는 학생들 보면은 정말 그 책만 보고 공부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은 조금 외롭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해야 되는 공부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팀 베이스 공부인데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재미있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는 개인 브랜치의 약국이 많잖아요. 네. 호주는 큰 브랜치의 대형 약국들이 많은데, 공부를 하는 유학생 입장으로서 한국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게 어떻고, 또 호주에서 이렇게 큰 데를 본인이 세우고 싶다면 어떤지에 대한 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서 알게 되고 이런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일했던 약국의 보스분께서 약국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나름 그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서는 이제 표지 모델도 하시고 조금 유명한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호주에 있을 줄 알고 관심이 생겨서 물어봤더니, 호주에서는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로 약국을 오픈하려면 보스와 일단 관계가 좋아야 되고, 보스 밑에서 그래도 10년 정도는 일을 해야 이 릴레이션십이 서로 형성이 돼서 보스가 헤드 오피스에 추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천서가 없으면 조금 오픈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픈한 사람들 보면 다 예전에 보스랑 관계가 좋아서 추천을 해주고, 일을 오래 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픈을 하는 것 같고, 한국은 솔직히 이제 자리값이 전부라서 이제 자리에 맞는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큰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주변에 들어보면은 인맥으로도 소개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호주만큼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준비가 돼 있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픈은. 지금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게, 이제 호주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팀 베이스로 네. 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제 약국에서 일을 하는 것도 보스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 창업까지 하는 것도 이제 보스의 추천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어쩌면 맥락이 초반에 이제 공부할 때부터 쭉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굉장히 다르게 이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돼서 좋은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호주의 삶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멜번에 살다 보니까 멜번 위주로 얘기하자면, 전 솔직히
우리나라가 뭐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네. 호주 가서 정말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멜번은 차가 없어도 너무나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특히나 학교가 있는 곳들은 다 이제 교통이 잘 돼 있어서 트램이라고 하잖아요. 트램이 잘 돼 있어서 유학생들이 살기엔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호주에서 제가 지금 제일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침 일찍 시작하는 그 카페 문화들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한국에서 아침 일찍 시작하는 카페를 찾아도 그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립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호주는 한국보다 밤이 조금 이르다 그리고 한국은 새벽 1시, 2시 돼서도 막 다니는데 호주는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 그게 그냥 단점인 것 같고 다른 거는 크게 생각보다 호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발달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편리성이 막 마트도 접근 가능한데 많이 있고 편의점도 많고 그래서 저는 딱히 그렇게 단점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호주란 어떠셨는지 호주란 정리를 하자면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그리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이 나라를 벗어나고 싶었고 근데 공부가 싫었던 거죠. 그냥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공부가 끝나니까 여기를 떠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처음엔 졸업생 비자를 포기할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호주를 여행 아니고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꼭 하고 싶은 거라서 그래서 약간 호주는 이제는 많이 그리운 곳이에요. 오늘 그러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호주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의 생활, 그리고 인턴십 마지막으로 이제 장단점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런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유익하게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